지난 3월 14일에 올린 영상 중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상은 바로 내렸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정정 영상을 만든다고 하다가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무엇 누구든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근데 최근 그 잘못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사건을 얘기하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느 날 문의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직접 만나보기를 원하셔서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딱 봐도 유족이신 여자분과 멋진 슈트를 입은 남자분이 계시더군요. 남자분은 본인이 유족 중 한 명이라고 소개하면서 대화를 주로 이끄셨습니다. 그분의 주된 질문은 자동차 상해와 산재의 중복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중복 보상의 여부에 관한 것은 둘째치고 그분이 주신 자료 중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눈에 띄더군요. 출근길 교통사고였는데 잘 보니 중앙선을 넘어서 난 사고더라고요. 아예 산재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남자분은 목소리가 떨리면서 계속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분이 머리를 쓸어 넘기는 순간 저는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컵스링크가 보였거든요. 왜 화났는지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처음 얘기했던 3월 14일의 영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잘못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상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니, 한 달 정도 두고 보다가 채용하려고 했으니까 정식으로 고용한 것도 아니고 일용직인데. 아, 설마 산재로 등록 안 하셨나요? 아니, 산지 사업장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사고 나셨다는 직원 말입니다. 산재 신고 그러니까 그 보험관계 성립 신고 안 하셨습니까? 네, 정식 고용도 아니고 뭐 그냥 일당으로 지급했거든요. 아니 14일 이상 일하셨다면서요. 네, 그게 문제가 되나요? 아, 이 미신고 중 산재가 발생하면 연체 가산금 포함해서 밀린 보험료의 2배랑 그리고 근로자한테 보상해야 될 보상금액 50%를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됩니다. 네? 보상 금액이 얼마가 되는데요? 치료비, 치료기간 중에 급여 70%, 그리고 장애보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있다고 했나요? 네, 치료비만 2-3천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작년 12월에 개업해서 지금 3개월도 채 안 된 그런 영세한 시장이에요. 어떻게 그런... 이 내용은 올 7월 1일부터 틀린 내용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및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도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해 주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납부했을 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었거든요. 따라서 이제 저분처럼 산재 미가입으로 인해 폐업할 지경에 이르는 경우는 없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영상 보실까요? 저희 집사람이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네. 앞에서 났거든요. 거기를 적색 신호에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거기가 왕복 6차선 도로였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거기에요. 어쨌든 치료비는 안 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 얘기네요. 네, 그건 따져봐야지 알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 돈 몇 푼 벌어오겠다고 나가서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키고 왔어요. 네? 혹시 회사 퇴근 중이거나 그때 출근 중이셨나 보죠? 네네. 사고 난 사거리 앞이 바로 직장입니다. 식당 일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산재가 가능할 수 있는 경우네요. 산재요? 네, 올해 1월부터 출퇴근 중도 넓게 산재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산재로 할 경우에는 치료비가 전액 지급되고 과실을 따지지 않아서 추가 보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상담은 잘못 안내한 상담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보면 근로자의 범죄 행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재해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 업무 지침에서 밝히길 무단횡단의 경우는 산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3월 14일에 올린 영상은 잘못된 내용을 올린 거죠. 나아가 근로복지공단은 중앙선 침범사고 역시 산재가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트로에서 소개한 멋진 슈트 입은 유족과 같았던 상담의 경우도 산재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신호위반, 과속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운전자의 과실 및 사고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문제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재는 무과실 책임으로 근로자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하지만 신호위반, 과속 같은 과실 사고를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해서 범죄 행위라고 본다면 과연 산재가 무과실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오로지 또는 주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왜 과실의 많고 적음이 산재 성립의 조건이 되는지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시 인트로에서 얘기한 상담으로 돌아가 볼까요? 제가 커프스링크를 보고 기분이 나빴던 이유는 뭘까요? 직업상 제가 보는 분들은 대부분 죽거나 다치거나 아픈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족이죠. 그래서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커프스링크를 하고 오신 분은 아마 설계사일 겁니다. 유족은 그런 클래식 드레스 셔츠를 입을 정신이 없거든요. 게다가 일반인이 모를 만한 특정 보험 용어나 특정 약관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계시더군요. 보상 지식에 대한 설계사분들의 연구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상담 자리에 동석하시는 설계사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는 해도 왜 유족인 척 하신 걸까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본인이 고객에게 제안한 사고 처리 방법을 저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 아닙니까? 이용당하는 건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교통사고 유족이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유족들의 상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충분한 상담을 해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 설계사분에게는 한마디 꼭 해드리고 싶네요. 보상도 글로만 배우셨나 봅니다. 자,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소규모 건설공사에도 산재가 당연 적용됩니다. 그리고 산재 미가입 시 사고가 발생해도 납부했을 보험료의 5배 정도만 납부하면 됩니다. 주택에 리모델링을 하는 업체나 작은 인테리어 업체가 이에 해당됩니다. 출퇴근 산재가 무조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무과실 책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과실이 많은 사고를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횡단, 중앙선 침범, 과속, 신호위반은 산재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후유장애, 진단금, 산재, 근제, 면책권에 대한 상담을 전문으로 합니다.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손해아보험연구소를 찾아주세요. 다음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